자, 수업 페이지는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이제 JSP라는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겁니다. JSP. 자, JSP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도 불리냐면 여러분들이 뭐 자바, J는 일단 자바입니다. 자바, 그 다음에 서블릿, 페이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서블릿, 이런 식으로. 자바 서블릿 페이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자바 서버스 페이지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 말로 또 이제 많이들 쓰는데, 보통은 자바 서버스 페이지라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JSP라는 거 자체를 이제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많이 생소할 텐데, JSP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백엔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라는 게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보통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ASML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구조를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CSS를 이용해가지고 얘는 이제 스타일을 입히는 거고요. 스타일. 그리고 얘는 이제 문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문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한번 달아보긴 할 거예요. 간단하게. 자, 자바스크립트는 뭐냐면 인터랙티브한 효과를 주죠. 인터랙션이라 해가지고 웹페이지에 동적인 효과를 부여넣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ASML에는 ASML만 작성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뭐 비동기 통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PI라는 거를 이제 서버에서 받아와서 그 서버에서 받아온 내용을 이제 ASML에 뿌려주는, 원래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서버에서 이제 뭐 서버 API가 존재합니다. API. 자, 뭐 API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요청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바 수업 배웠을 때 유저 아티클 뭐 리스트 하면 리스트에 대한 결과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물들이 이제 요 API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온 내용들을 어떻게 어디다 뿌려주냐면, 자, 프론트에다가 뿌려주는 프론트. 그러니까 즉 화면에다가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에서 API를 가져다가 그 API를 화면에 뿌려준다. 그게 이제 실제로 백엔드랑 프론트랑 통신하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자바 서버 페이지 JSP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버 API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버 API를 화면에 뿌려주는 건 맞는데, 원래는 ASML상에서 그 서버에서 뿌려준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화면에 뿌려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뭐 그게 이제 뭐 스프링부트,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스프링부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 원래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프론트에서 API를 서버에서 보내주는 API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화면에서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자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SML 내에다가 자, JSP라는 거는 ASML 안에다가 자바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ASML 안에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인데, JSP는 ASML 안에다가 자바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내가 불필요하게 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가지고 뭐 API를 받아오고 그거를 뭐 서버에 뿌려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JSP 기술을 이용해서 그냥 이제 ASML 안에다가 뭐 한다?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거. 이게 끝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SML 내에다가 자바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내가 자바를 아는 개발자라면, 그 다음에 ASML을 조금만 할 줄 안다? 그러면 ASML 내에다가 자바 코드를 뿌려가지고 그거를 화면에서 나타나게끔 구현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JSP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JSP 같은 경우는 JSP에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문법들을 알아봐야 되고, JSP 문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백엔드하고 프론트가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는지 JSP에서 백엔드하고 프론트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는지 이런 부분들로 다뤄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CRUD라는 걸 이제 수업에서 다룰 거고, CRUD라는 거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는 크레이트,
create, read, 그 다음에 update, delete. 요게 제일 이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제일 기본 구성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들이 왜 통신이 가능한지는 뭐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뭐 톰캣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ASML과 그 다음에 자바 코드가 통신이 돼가지고 뭐 우리가 자바 코드를 ASML 내에다가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이 JSP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쿼리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거를 이제 자바 코드를 작성해서 그 다음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작업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저는 ASML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괜찮습니다. 간단한 ASML만 다룰 거기 때문에 깊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깊게 ASML을 다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JSP에서 ASML을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어떻게 화면에 뿌려주는지, JSP 자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수업을 다룰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수업 페이지하고 수업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